복사기 소리가 윙거리며 사무실 공기를 가른다. 저는 오늘도 이 단조로운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죠. 아침 8시 30분,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에 미리 와서 복사용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미 2년째 반복되고 있는 일상이에요. 따뜻한 커피 향이 사무실에 은은하게 퍼져나가요. 저 역시 커피 머신 앞에서 오늘 첫 번째 커피를 내리고 있었죠. 진한 원두 향이 코끝을 스치는 순간 뒤에서 날카롭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줌마, 커피는 좀 달게 타요. 어제 마신 거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돌아보니 마케팅팀의 김대리가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비웃음을 머금고 서 있습니다. 제 나이는 36인데 아줌마라니요. 게다가 저보다 겨우 2살 많을 뿐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설탕을 한 스푼 더 넣었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복사기 토너 또 떨어졌네요. 계약직이면 이런 거라도 제대로 챙겨야죠. 그게 존재 이유 아닌가요? 김대리의 말에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을 들은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토너를 교체했습니다. 제 손끝이 검은 토너 가루로 더러워졌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를 일이거든요. 사무실 한편에서 누군가 제게 시선을 보내는 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봤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고개를 돌린 뒤였어요. 낯선 남자였는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임원실 쪽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왠지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같은 계약직에게 관심을 가질 리 없겠죠. 윤정 씨, 오늘 야근 가능하시죠? 급한 자료 정리가 있어서요. 팀장인 박 과장이 다가와 물었어요. 물어보는 척하지만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 따위는 계약직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딸 은서가 학원에서 늦게 끝나니까 어차피 집에 가도 혼자일 거거든요. 그런데 팀장님, 윤정 씨 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요즘 애들 이름이 다 특이하더라고요. 김대리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직장에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요. 은서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김대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 표정이 마치 예상했다는 듯했죠. 은서? 역시 엄마가 계약직이면 애도 별 수 있나요? 요즘 애들 이름 참 창의적이지 않나요? 그 말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선을 넘은 발언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어요. 분노와 모멸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하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아직은 참아야 할 때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9월의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은 제게 유일한 피난처였어요. 핸드폰을 꺼내 은서에게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해먹고 숙제 꼭 하고 자렴. 금세 은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엄마 힘내요. 엄마가 최고예요. 사랑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순간이면 모든 게 견딜만해져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스쳤죠. 이딴 회사에서 내 소중한 딸 이름까지 들먹이며 조롱하다니. 참아야지 아직은. 하지만 언제까지 이래야 할까? 오후에 들어서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중요한 계약서 한 뭉치를 발견했어요. 이상했죠. 분명히 어제는 없었던 서류들이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날짜가 조작된 흔적이 보였어요.
원래 3월이었던 계약 날짜가 5월로 바뀌어 있더군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 서류들을 복사해서 개인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2년 동안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어둠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짐을 정리하는데 그 낯선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가며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말이에요. 조심하세요.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곧 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쪽지를 읽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왜 저를 지켜본다는 걸까요? 그리고 큰 변화라니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그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계속 제 뒤에서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빨리 걸음을 옮겼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서가 거실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죠. 엄마, 오늘 힘들었어요?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은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똑똑한 우리 딸이죠. 10살밖에 안 됐지만 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주는 아이예요. 잠들기 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매일 모멸감을 참으며 작아져서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참아야 해요. 은서를 위해서라도요. 그런데 왠지 오늘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 낯선 남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어요. 주말 동안 쌓인 서류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형광등 불빛만이 휑한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요한 시간이 저에게는 오히려 평온했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서류 더미를 옮기던 중 무거운 상자가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죠.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줍고 있는데 뒤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일찍 오셨네요. 매번 이렇게 일찍 오시나요? 돌아보니 어제 그 낯선 남자였어요. 정확한 발음과 차분한 목소리였죠. 가까이서 보니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눈빛이 예리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수선하게 해서 미안해요. 제가 당황하며 말하자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도와드릴까요? 혼자 하기엔 양이 많아 보이는데요. 남자가 서류를 줍기 위해 몸을 숙였어요. 잠깐, 임원이 계약직 직원의 일을 도와준다고요? 이런 일은 2년 동안 한 번도 없었는데요.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이런 일로 번거롭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별로 번거롭지 않은데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자는 자연스럽게 서류를 주우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리가 끝나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하루의 진짜 업무가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어김없이 시작되는 심부름의 연속이었죠. 윤정 씨, 이 서류 비동 15층까지 갖다 주세요. 그리고 돌아올 때 1층 편의점에서 아메리카노 2잔도 사오고요. 윤정 씨, 회의실 청소 좀 해주시고요.
어제 회식 뒤라 좀 지저분할 거예요. 윤정 씨, 프린터 토너 또 교체해야 해요. 그리고 A사 용지도 모든 프린터에 보충 좀 해주세요. 하루 종일 제 이름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마치 만능 심부름꾼이 된 기분이었죠. 저는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어요. 불평 한마디 없이요. 불평을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험한 꼴을 당할 게 뻔하니까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였죠. 윤정 씨 벌써 2년째잖아. 계약 연장될까? 글쎄, 요즘 워낙 구조조정이 많아서 계약직부터 정리한다던데. 그래도 열심히 하긴 해. 불평도 안 하고 시키는 거 다 하잖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계약직이면. 우리가 하기 싫은 일 대신해 주는 게 존재 이유지.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입맛이 뚝 떨어졌죠. 계약직이면 당연하다고요?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존재 이유라고요? 저도 사람인데 말이에요. 감정도 있고 자존심도 있는 사람인데요. 오후에는 영업팀 회의 준비를 도왔어요. 회의 자료를 복사하고 물과 커피를 준비하고 회의실을 정리했죠. 회의가 시작되자 저는 구석에 서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즉시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면서 말이에요. 이번 분기 실적이 생각만큼 좋지 않네요.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었거든요. 매출 집계에 오류가 있고 일부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지만 계약직이 의견을 내는 건 월권이죠. 저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존재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뒷정리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언제나 구경꾼이에요. 중요한 결정에서는 늘 제외되고 결과만 받아들여야 하죠. 마치 회사의 부품 같은 존재 말이에요. 그런데 정리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회의에서 발표된 실제 수치와 제가 원본 자료에서 본 숫자가 달랐거든요. 분명히 매출이 15% 부족했는데 발표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한 것으로 나왔어요. 누군가 중간에 숫자를 바꾼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그 차이점들을 개인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희생양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그 낯선 남자와 마주쳤어요. 이번에도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수고하셨어요. 매번 늦게까지 일하시는군요. 내일도 일찍 오실 건가요? 네, 그럴 예정이에요. 정리할 일이 많아서요. 힘들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하시면?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처음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남자가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궁금해졌죠. 저에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한 호기심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하니 은서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수학 문제집과 씨름하는 모습이 진지했죠. 엄마, 오늘도 힘들었어요? 어깨가 처져 보여요. 은서야, 혹시 엄마가 일을 그만두면 어떨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한계가 느껴지는 요즘이거든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 엄마가 약해서 그래.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런데 엄마, 포기하지 마세요. 엄마는 강한 사람이니까. 저는 엄마를 믿어요. 은서의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10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오히려 제가 딸에게서 위로를 받는 상황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잠들기 전 저는 오늘 메모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분명히 뭔가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희생양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밝혀낼 거거든요. 은서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무너질 수는 없어요. 수요일 오전 큰 프로젝트 때문에 사무실이 전쟁터처럼 바빴어요. 저는 평소처럼 서류 정리와 자료 준비를 도맡았죠. 분주한 와중에도 그 낯선 남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더 자주, 더 오래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웠어요. 돈도 아껴야 하고 무엇보다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게 편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부담스러워서 말이에요. 옥상에서 김밥을 먹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는 모습이 마치 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계셨군요. 찾고 있었어요. 뒤돌아보니 그 남자였어요. 이번에는 직접 저를 찾아온 거죠. 점심은 드셨어요? 삼각김밥 하나로는 부족하지 않나요? 네, 충분해요. 간단히 먹는 게 습관이 되어서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체 뭘 궁금해하는 걸까요? 이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임원이 계약직에게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하다니요. 저는 잠시 망설였죠.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그냥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디든 힘든 점은 있으니까요. 적응이라기보다는 참고 견디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남자의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제 심정을 알아채는 걸까요?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요? 다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왜 갑자기 저에게 그런 걸 물으시는지 궁금해서요. 관심이 있어서요. 윤정 씨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봤거든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시더라고요. 관심이라니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하지만 더 물어보기 전에 남자가 먼저 자리를 떠났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말이에요. 오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서류가 사라진 거예요. 내일 클라이언트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핵심 자료가 없어진 거죠. 대체 누가 마지막에 이 서류를 봤어? 이거 없으면 내일 미팅 망한다고. 박 과장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를 질렀어요. 사무실 전체가 순식간에 술렁거렸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CCTV 확인해 봐야겠어. 누군가 실수로 버렸을 수도 있잖아. 김 대리가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왜죠?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윤정 씨, 어제 야근하면서 이 서류함 근처에서 정리 작업하셨죠? 네, 맞아요. 하지만 전 그 서류를 만진 적이 없어요. 제가 정리한 건 다른 부서 자료였고요. 정말요? 청소하면서 실수로 다른 서류와 함께 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김 대리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억울했지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심받는 건 저 같은 계약직이거든요. CCTV 확인해 보죠. 그럼 분명해질 거예요. 박 과장이 결정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전 정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누명을 쓰게 될까봐 불안했어요. 30분 후 보안실에서 CCTV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어젯밤 야근하는 제 모습이 또렷하게 나왔죠. 서류함 근처를 지나가는 장면도 있었고요. 봐요. 여기 분명히 지나가잖아요. 그때 뭔가 했을 거예요. 김 대리가 승리한 듯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간 것 뿐이었는데요. 실제로 그 서류를 만지지도 않았고요. 잠깐만요. 갑자기 그 낯선 남자가 말했어요.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던 걸까요? 화면을 다시 돌려보세요.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CCTV를 다시 재생했을 때 저도 모르게 놀랐어요. 제가 서류함을 지나간 후 약 10분 뒤 그림자 같은 인형이 같은 곳을 지나가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은 화질이 흐려서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이상하네요. 윤정 씨 말고도 누군가 더 그 근처에 갔었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죠? 그 남자의 말에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하지만 박 과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도 윤정 씨가 가장 오래 그 근처에 있었잖아요. 다른 설명이 있나요? 결국 그날은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다행히 백업 자료가 있어서 미팅은 진행할 수 있었지만 저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범인으로 낙인 찍힌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서류가 사라진 바로 그날 밤, 제 컴퓨터에 누군가 접근한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IT팀에서 확인해 보니 제 아이디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더군요. 하지만 전 그 시간에 집에서 은서와 함께 있었어요.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퇴근길 그 남자가 저를 불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계약직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저는 집으로 향하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고요. 하지만 그게 좋은 변화일지 나쁜 변화일지는 알 수 없었어요. 목요일 아침 서류 분실 사건 이후 사무실 분위기는 한층 더 싸늘해졌어요. 동료들은 저를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평소보다 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죠. 저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어요. 회계팀에서 예산 관련 자료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난리가 났거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제가 마지막에 그 자료를 정리했다는 이유로 의심의 화살이 저에게 향했어요. 윤정 씨, 이 숫자들 확실히 맞게 입력하셨어요?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심각한 오류인데요. 회계팀장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비난의 기색이 담겨 있었죠. 네, 원본 자료와 하나하나 대조하면서 정확히 입력했어요. 틀릴 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숫자가 틀렸죠? 원본 자료는 어디 있어요? 확인해 봐야겠어요. 저는 당황해서 원본 파일을 찾아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컴퓨터에서 사라져 있었어요. 분명히 어제 작업을 마친 후 정확히 저장했는데 말이에요. 원본이 없어요? 백업도 안 해놨다고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박 과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분명히 저장했는데 왜 없어진 걸까요? 분명히 저장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정말 곤란해요.
계약직이라고 해서 책임감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회사 전체에 피해를 주는 일이에요. 그때 또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더 진지하고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 전에 서버 로그를 확인해 보죠. 서버 로그요? 네, 파일이 언제 생성되고 수정되고 삭제되었는지 모든 기록을 추적할 수 있어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봅시다. IT팀을 급히 불러서 로그를 확인해 봤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퇴근한 후 새벽 2시 17분경에 누군가 그 파일에 원격으로 접근해서 내용을 수정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상하네요. 새벽 2시에 누가 이 파일에 접근했을까요? 그 시간에 사무실에 있을 사람이 있나요? IT 팀원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접근자 정보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윤정 씨가 작업을 마친 후 누군가 고의로 파일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말에 회계팀장의 얼굴이 하얀 죄다 되었어요. 점심시간 저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연속으로 제가 연루된 문제들이 생기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걸까요? 힘드시죠?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여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남자였습니다. 조금 복잡해서요. 하지만 견딜만해요. 정말 윤정 씨가 한 게 아니라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의심하는데요. 지켜봤거든요. 윤정 씨가 얼마나 신중하고 정확하게 일하는지,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말이에요. 저는 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 제 편을 들어주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계속 저만 이런 일에 연루되는 걸까요? 너무 우연치고는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윤정 씨를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더 큰 문제를 숨기기 위해서일 거예요. 그럴 리가요. 전 아무에게도 해를 끼친 적 없는데 왜 저를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때로는 존재 자체가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윤정 씨도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남자의 말이 무척 의미심장했어요. 제 존재가 누구에게 위협이 된다는 걸까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인사팀에서 저를 불렀거든요. 인사팀장의 표정이 심각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윤정 씨, 최근 몇 가지 문제가 연속으로 발생했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인사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일해 주셔야겠어요. 계약 갱신 시기도 가까워졌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계약 갱신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저를 해고하려는 수순인 건가요? 혹시 제가 실수를 많이 했나요? 정말 모르겠어요. 실수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윤정 씨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회사 분위기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우려하는 목소리들이라니요. 누가 왜 저를 우려한다는 걸까요? 저는 그저 시키는 일만 묵묵히 했을 뿐인데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 짐을 정리하는데 컴퓨터 화면에 또 이상한 메시지가 떴어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3초 만에 사라졌지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 정말로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간섭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메시지가 뜨기 직전에 제가 작업하던 모든 파일들이 변경된 흔적이 있다는 거였어요. 분명히 제가 저장한 내용과 다른 데이터들로 바뀌어 있더군요.
누군가 원격으로 제 컴퓨터에 실시간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죠. 엘리베이터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을 때 저는 그 메시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누군가 제게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제 파일들이 계속 조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의 얼굴이 순간 심각해졌어요. 예상보다 상황이 빨리 진행되고 있네요. 정말 조심하세요, 윤정 씨. 곧 모든 것이 끝날 테니까요. 대체 뭘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남자가 내렸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정말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만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가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계속 저를 미행하는 것 같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은서에게 말했어요. 은서야, 혹시 이상한 사람이 엄마에게 전화를 하거나 집에 찾아오면 절대 문을 열지 마. 그리고 즉시 엄마에게 연락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엄마가 위험한 건가요? 아니야, 그냥 조심하자는 거야. 요즘 세상이 물하잖아. 은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누군가 집 주위를 서성거리는 것 같은 발소리도 들렸고요. 혹시 정말로 누군가 저와 은서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금요일 아침 회사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오늘이 분기별 이사회가 있는 중요한 날이거든요. 평소라면 저 같은 계약직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무슨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임원진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6층 임원 회의실로 향했죠. 그들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진중해 보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1층 로비에서 각종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정 씨, 이사회 회의 자료 모두 준비됐죠? 빠진 것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총무팀 차장이 다소 긴장한 목소리로 다가와 물었어요.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한 두꺼운 자료 뭉치를 건넸습니다. 16층 회의실에 직접 가져다 주시고 회의실 정리와 다과 준비도 부탁해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회의라서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16층은 임원 전용층이라 평소엔 발을 들여놓을 일이 거의 없는 곳이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대리석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확실히 일반 직원들이 사용하는 층과는 차원이 다른 분위기였죠. 회의실에 들어가서 자료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하고 물과 커피, 다과류를 준비했어요. 곧이어 임원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저는 구석에 서서 혹시 필요한 것이 있을까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오늘 분기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회의 시작을 알렸어요. 저는 가능한 한 티 나지 않게 서 있으려 했는데 갑자기 한 임원이 저를 보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잠깐, 저분은 누구시죠? 이사회에 외부인이 참석하는 게 맞나요? 모든 시선이 한순간에 제게 쏠렸어요. 저는 갑작스러운 관심에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 회의 자료 준비해온 직원입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을까봐
대기하고 있었어요. 총무팀 차장이 당황하며 대신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사회에 일반 직원이 참석하는 게 회사 규정상 맞나요? 기밀 사항도 다뤄질 텐데. 다른 임원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저 같은 계약직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죠.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제가 황급히 말하며 자료를 챙기려는데 그때 그 낯선 남자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남자가 저를 바라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윤정 씨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잠시 멈췄다가 마치 폭탄 선언을 하듯 중요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회사 창업주이신 윤 회장님의 장녀이십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죠. 저 역시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럴 리가 있나요? 한 임원이 더듬거리며 당황해서 물었어요. 윤정 씨는 지난 2년간 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면서 회사 내부의 실상을 직접 파악해 오셨습니다. 창업주이신 윤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에 따라서 말입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윤 회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가 정말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직원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녀이신 윤정 씨에게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며 진실을 찾아보라고 당부하셨던 거죠. 저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맞아요. 아버지가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죠. 정의야, 회사라는 건 숫자와 보고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만드는 거다. 진짜 현실이 어떤지 알려면 직접 그들과 함께 일해봐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내서 바로잡아라. 2년 전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따라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해서 이 회사의 평범한 계약직으로 입사했던 거죠. 그럼 지금까지 박 과장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제가 자신들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네, 지금까지 모든 것을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이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숨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어요.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 뭉치를 꺼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세심하게 기록한 모든 증거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죠. 임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 모두 직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이 순간을 위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회의실의 무거운 정적을 깨뜨린 건 바로 제 목소리였어요. 지난 2년간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모든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파일을 열었어요. 정성스럽게 정리된 문서들과 사진, 녹음 파일들이 항목별로 가지런히 분류되어 있었죠. 임원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먼저 직장 내 갑질과 인격 모독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 뭉치를 꺼내며 말했어요. 김 대리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인격 모독적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아줌마라고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개인의 가족사항까지 함부로 거론하며 조롱했습니다. 김 대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파래졌어요. 그건 그냥 가벼운 농담이었습니다.
악의는 전혀 없었어요. 농담이라고 하셨나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미리 준비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제 딸 이름을 거론하며 엄마가 계약직이면 애도 별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도 농담이었나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다른 임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이건 불법 녹음 아닙니까?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괴롭힘의 증거 수집 목적이었고 법정에서도 충분히 효력을 갖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한 내용이었거든요. 다음으로 업무 관련 비리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서 뭉치를 꺼내자 박 과장이 눈에 띄게 움찔했어요. 지난 분기 매출 실적 조작건입니다. 실제 매출보다 15% 부풀려서 본사에 보고했죠. 그리고 그 책임을 계약직 직원의 업무 실수로 돌리려고 계획적으로 공작을 벌였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박 과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이미 준비된 자료를 보여줬어요. CCTV 영상을 보시죠. 저는 미리 IT팀의 도움을 받아 복원한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는 박 과장이 새벽 시간에 몰래 사무실에 침입해서 제가 정리해둔 서류를 조작하는 모습이 또렷하게 나와 있었죠. 여기 보시면 박 과장님이 직접 서류를 바꿔치기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에 원격 접속해서 파일을 변조한 기록도 모두 남아 있고요. 이건 오해예요.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려고.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여러분들은 체계적으로 계약직 직원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회사의 구조적 문제와 여러분들의 비리를 개인의 실수로 돌리면서 말이죠.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임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파일을 꺼냈어요. 이건 정말 결정타였죠. 공금 횡령 건입니다. 이번에는 회계팀장이 얼굴을 찌푸렸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확보되어 있었죠.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개인 용도에 사용한 금액이 총 3억 2천만 원입니다. 골프 접대비, 출장비, 교육비 등으로 허위 보고하면서 실제로는 개인적인 해외여행, 명품 구매,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자세한 내용까지? 제가 모든 서류 정리를 담당했으니까요. 영수증 하나하나,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계약직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닙니다. 2년 동안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기록해왔어요. 저는 더 이상 화나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드디어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께 제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어요. 마지막으로 변화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시거나 아니면 법적 절차를 통해 끝까지 해결하거나.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변호사 선임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고소장과 고발장도 모두 준비되어 있고요. 노동청과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았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서류를 회의 테이블 중앙에 놓고 말했어요. 24시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변화를 원했던 거죠. 이 회사가 더 이상 사람을 도구나 부품처럼 여기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이 모든 증거 자료들은 이미 주요 언론사와 노동청, 그리고 시민단체에도 전달된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알려질 것입니다.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2년간의 인내와 치밀한 준비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진실을 무기로 맞서는 당당한 고발자였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회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금요일의 폭탄 선언 이후 회사 전체가 술렁거리고 있었죠. 저는 이번에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임원진 긴급회의가 소집되었고 저는 더 이상 구석에 서 있는 보조 역할이 아닌 회의실 정중앙에 앉아 있었어요. 먼저 회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 2년간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무시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죠. 윤정 이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들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가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거였죠. 박 과장과 김 대리는 이미 지난 주말에 사표를 제출한 상태였어요. 회계팀장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었고요. 그들이 저지른 일들의 대가를 치르게 된 거였죠. 앞으로 회사 운영 방침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한 개선안을 체계적으로 발표했어요. 첫째, 모든 직원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하겠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 파견직의 부당한 차별을 완전히 철폐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를 무시했던 직원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둘째, 완전히 투명한 업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모든 업무는 투명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직원 복지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야근 수당을 현실화하고 육아휴직을 확대하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말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희망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졌죠. 점심시간, 저는 오랜만에 직원 식당에 가봤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죠. 여러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저를 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사라는 걸 알기 전까지는 저를 함부로 대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사든 계약직이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직책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 자체를 존중해 주셨으면 해요. 그게 진짜 변화거든요. 오후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회의를 열었어요. 그동안 철저히 감춰왔던 제 정체를 공식적으로 밝히고 앞으로의 변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리였죠. 지난 2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가장 큰 깨달음은 회사라는 것이 숫자나 매출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는 점이었어요. 직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진정성이 전해지는 것 같았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신입사원이든 베테랑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번에는 의무적인 박수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박수였죠. 앞으로 이 회사를 여러분과 함께 새롭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정한 직장으로 말이에요. 회의가 끝난 후 예전에 저를 무시했던 몇몇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짜 몰라서 그랬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라도 서로 존중하며 잘해나가면 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복수나 보복이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진정한 화해와 변화가 목표였으니까요. 퇴근 시간, 저는 은서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어요. 은서야, 엄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이제 더 이상 무시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거야. 진짜요?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 보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역시 우리 은서는 모든 걸 알고 있었네요. 제가 아무리 괜찮은 척해도 아이는 다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2년간의 고생과 참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뿌듯함이 들었어요. 이제야 진짜 변화의 시작점에 서게 된 것 같았거든요. 사실 가장 기뻤던 건 직원들의 표정과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이제는 서로를 경계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진짜 동료로서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신입사원들이나 계약직 직원들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정말로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했어요. 고급스러운 임원실에만 앉아 있으면 현실을 잊게 될 것 같았거든요. 매주 한 번씩은 일반 직원의 신분으로 현장에서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그래야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났어요. 강제적인 야근 문화가 완전히 사라지고 직원들이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8장 결말.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 있었어요. 직원들의 얼굴 표정부터 달라졌죠. 억압적이고 경직되었던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자유롭고 활기찬 에너지가 사무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한 저는 로비에서 청소 아주머니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어요. 예전 같으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쳤을 텐데 이제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진심 어린 안부를 묻고 답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커피 머신 앞에서 저는 여전히 직접 커피를 내렸어요. 예전처럼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마시고 싶어서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상적인 행동을 통해 직원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싶었어요. 이사님,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당신도 한 잔 마시죠.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 2잔을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뭐가요? 이사님이 계약직으로 계실 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친근하고 겸손하셨어요. 진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입사원의 순수한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진심으로 추구했던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예전에 제가 자주 앉았던 구석 자리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다양한 부서의 여러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2년 동안 그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참으셨어요? 한 직원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의 진짜 마음을, 회사의 실제 문제들을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정말 힘드셨을 텐데요.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그 소중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오후에는 새롭게 도입된 직원 복지 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어요. 육아휴직 대폭 확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 전면 도입, 직급에 따른 부당한 차별, 완전 철폐 등 많은 혁신적인 변화들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죠.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당부했어요. 회사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거든요. 한 중견 직원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혹시 앞으로도 계속 현장에서 직접 일하실 건가요? 물론이죠. 고급스러운 임원실에만 앉아 있으면 현실 감각을 잃게 되거든요. 실제로 저는 매달 한 번씩 일반 직원의 신분으로 다양한 부서에서 현장 업무를 직접 체험하기로 했어요. 권력의 달콤한 맛에 취해서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죠.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예전에 저를 도와주었던 그 남자와 마주쳤어요. 이제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죠.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라고 특별히 파견한 조력자였던 거예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윤 회장님께서 지금 상황을 보신다면 정말 뿌듯해 하실 거예요. 감사했어요. 가장 힘들 때 큰 힘이 되어 주셔서 이제 진짜 시작이겠네요.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나가셔야죠. 네,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때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따뜻한 햇빛을 받으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걸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다녔었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세상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은서가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정말 일찍 왔네요. 앞으로 계속 일찍 올 거야. 강제 야근 문화를 완전히 없앴거든. 정말요? 우와, 대단해요. 은서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로 행복해 보여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그런 기분이야. 저는 은서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견뎌낼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바로 우리 소중한 딸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일기장을 꺼내서 진심을 담았었어요. 오늘로써 무력하고 무시당하던 계약직 윤정의 삶이 완전히 끝났다. 내일부터는 진짜 윤정으로서 당당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이다. 사람을 단순한 숫자나 도구로만 보던 낡은 시대는 끝났다. 이제 사람을 진정한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이 유난히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보였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날들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으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지난 2년간 겪었던 모든 모멸감과 아픔, 그리고 참고 견딘 침묵의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중한 경험들이 있었기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저는 제자리에 당당히 서서 더욱 희망찬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직책이나 지위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직장을 만들어 가겠어요. 아버지가 꿈꾸셨던 그런 회사를, 그리고 은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